사실 이렇게 우리 영서 씨가 밝은 미소로 아침마당에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기적이 아닌가 그럼요.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근데 그 기적을 가능케 해준 따뜻한 분들이 계시다기에 네.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예. 생존자 김영선님의 나를 살린 고마운 사람들. 첫 번째 분이 누군가 했더니요. 네. 뜻밖의 짜잔. 여관 주인분. 아이 의외네요. 네. 되게 의외죠. 예. 제가 저 여관을 몇 년 전에 직접 찾아갔어요. 예. 그러고서는 가서 막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으니까 여관 주인분이 뭐 하세요? 이래가지고 네. 추억이 있어가지고 막 이러면서 찍었는데 예. 어떤 곳이냐면 가해자가 제가 이제 계속 저희 집이 이제 수도권이었는데 계속 어렸을 때 이제 탈출을 하니까 저를 데리고 남원에 있는 아주 산골짜기에 그 어떤 여관에 이렇게 가둬두고 또 더 이상 탈출하면 안 된다고 때리고 협박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감금이었네요. 예. 예. 그때 제가 이제 뭐 손석구 씨가 왜 그런 영화에선 그러잖아요. 너 납치된 거야 이러는데 제가 그 여관 주인한테 인터폰으로 아빠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저 납치됐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예. 그런데 짧은 사이에 시간이 예, 진짜 딱 저 납치됐어요 이 얘기를 딱 했는데 그 여관 주인분이 남자분이셨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신고를 안 해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신고를 해주셨고, 예, 마침 경찰들이 바로 출동해서 예. 저를 이제 구해주는 과정이 진짜 드라마 같은데 시간이 짧으니까 길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제가 탈출하는 과정에 결국은 그 여관 주인분의 신고 그리고 제가 막 정신없이 나와서 너무 이제 패닉 상태니까 경찰차가 있었다는데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그때 남원에 관광 온 시민분에게 그냥 차를 열고 타가지고 저 경찰서 데려다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경찰서에 가는 그 과정.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구나. 네. 근데 사실 그런 도움 요청이 그 여관뿐만 아니라 가해자인 그 아버지가 오랫동안 했으면 분명히 또 다른 곳에다가도 좀 요청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 않았었을까요? 근데 아까 뭐 탈출을 했다고 시도를 네. 했다고 그러는데. 네. 예. 제가 탈출을 시도를 처음 했을 때 찾아간 곳이 대학교 교수님이셨어요. 그분은 상담학을 이제 미국에서 박사까지 받고 오신 교수님이셨는데 네. 저는 이제 여자 교수님이니까 믿고 가서 처음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저 지금 인간 사람한테 처음으로 얘기한 거였어요. 그전에는 늘 그냥 혼자서 하나님 이 상황이 뭐냐고 나 좀 바꿔달라고 이 악한 상황을 좀 바꿔달라고 혼자 아기가 기도하고. 예, 100일 기도를 17번을 했어요. 혼자 그냥 계속 나의 약한 상황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그런데 안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교수님 저한테 이런 일이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랬는데 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왜 많이 울면 막 이러면서 말도 못하는. 꺼이 그죠? 예. 이게 매워서. 그랬는데 그 교수님이 잠깐만 너 너무 많이 울었으니까 옆방에 가서 쉬고 있어 이렇게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아니요, 옆에 방에서. 네? 뭐 엄마가 오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상담자가 지금으로 치면 상담자 윤리에서 그건 진짜 하면 안 되는 짓인데 예, 피해자를 옆방에 있게 하고 저희 집으로 전화를 해서 엄마 아빠를 오게 한 거예요. 가해자를 오게. 네, 그래서 그때 다시 집으로 끌려가고 예, 정말 죽을 정도로 맞고 그래서 탈출을 진짜 시도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까지도 했지만 저는 끊임없이 그 시도를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저 여관 주인분과 시민분의 도움으로 제가 정말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정말 이렇게 근데 생존을 하신 저는 거구나. 궁금한 게 예. 아버지는 가해자지만 그 옆에 있던 그 어머님도 혹시 뭐 도움을 네. 주려고 하지는 않으셨나요? 제가 이제 상담자로 일을 하다 보면 친족 성폭력 피해자분들도 많이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어머님들도 저희 엄마도 그랬는데요. 가정 폭력의 피해자였어요. 네, 어머니도. 친족 성폭력이 가정 안에서 발생한다 하면 그 가정은 이미 어떤 가족으로서의 순기능은 이미 무너지고 역기능이
굴러가는 가족이기 때문에 엄마가 엄마로서의 역할을 여기 계신 어머님들처럼 엄마의 역할을 한다거나 이런 걸 기대할 수 없었어요. 저희 엄마는 정말 사자한테 뜯어먹히는 토끼 새끼 같은 정말 늘 겁에 질려 있고 예,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네. 더 탈출하기도 어려웠고. 당신도 힘들어서 누군가를 보호해줄 수 있는 여력이 전혀 남아있지 않으신 맞아요. 상태였던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정말 더 충격적인 게 네. 그랬던 그 가해자였던 아버님의 직업이 이게 좀 그렇죠. 목사셨다고 하는 것도 자꾸 맞아요. 다른 어떻게, 분들에게 아이고, 참. 주변 분들에게는 오히려 내가 이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알리기 힘든 상황이셨을 더 힘드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교회에 계시는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은 너무 좋은 목사님으로 보시니까 저희 엄마가 이제 만성 신부전으로 아프신데 그 아픈 엄마를 병간호하고 저희 아이들 넷을 키우는 아빠로 외부에는 보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가면을 잘 쓰고 지냈던 것 같고 그래서도 저는 더 얘기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네 정말 근데 예. 지금은 이제 어른이시지만 그때는 그냥 아이잖아요. 근데 그죠. 그 아이가 누구한테도 자기 그 억울함을 얘기를 못 하고 혼자서 그 삭히고 있는 그 모습을 저는 생각하면 너무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혼자서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나 봐요. 혼자서 정말 많이 기도하고 제발 구해달라고 네. 하나님한테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사람한테 못하니까 사실 9년 동안은 제가 당하는 일을 저 혼자 그냥 딱 끌어안고 혼자 하나님하고 씨름을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정말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실 나와서는. 그래서 근데 그러게. 이런 자리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맞아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네. 끙끙 앓지 않고 이렇게 세상에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지금 영서 맞아. 씨가 이렇게 맞아요. 만들어주고 맞아요. 계신 것 네. 같아요. 근데 그런 예. 용기도 용기지만 저는 또 궁금한 게 그래도 그 가족사에 대한 그 꼬여 있는 것들은 어떻게 다 이제 정리가 된 거죠? 네, 저희 사실 어머니는 돌아가셨고요. 정말 근데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저한테 사과하셨어요. 미안하다. 그땐 전 그 말을 잊을 수가 없는데 그땐 나도 죽을 것 같았어. 이렇게 얘기하셨고 어머니도 또 피해자 중이시기 네. 때문에 그리고 제 남자 형제들 중에 이제 막내가 자기 딸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됐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누나가 저렇게 어릴 때 저렇게 조그만데 이러면서 마음 아파하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제대로 도움 주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사실 모든 가족이 피해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이제 가정 폭력이나 아동 학대나 친족 성폭력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가족 안에서 서로 죄책감을 심어주기보다 죄책감은 가해자가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숨어야 되는 사람은 가해자지 피해자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 밝은 빛으로 나오셔서 얘기하고 도움을 네.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밝은 빛으로 나오게 도와주신 분들이 맞습니다. 많이 계셨어요. 두 번째 그 고마운 분, 그 기적을 가능해 주신 그 분은요? 담당 경찰과 담당 검사님. 네. 그럼 아까 그 영화처럼 경찰서에 데려다 주세요 하고 경찰서로 맞아요. 가셨어요. 예. 예. 경찰서에 갔는데 어땠냐면 사실 그때 당시에는요 친족 성폭력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네. 그게 진짜 더 힘든 거예요. 사람이 진짜 자기가 당하는 고통이 무엇인지 명명할 수 있으면 사실은 아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당하고 네. 있어요라고 그렇죠. 말이라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뭐지? 내가 당하는 일이 뭐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쓰는 용어들이 대부분 강간이라는 용어인데 네. 강간은 왠지 길거리에서 밤에 모르는 사람한테 모르는 사람. 당하는 일인 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당하는 일에 대해서 말을 못하고 경찰서에 가서 온몸이 멍이었거든요. 다 보여주면서 저 이거 봐요. 이거 아빠한테 이렇게 맞았어요. 막 이러면서 보여주고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여기 경찰서에 가면 형사님들 책상이 있잖아요. 예, 예. 그 책상 밑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어요. 아이고야. 혹시라도 그러니까 가해자가 가해자가 올까 봐. 올까 봐 너무 네. 무서우니까 쫓아올까 봐.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서장님께서 남원경찰서 서장님께서 예, 예. 우리 경찰서에서 서장실이 제일 안전하다고 네. 서장실에 와서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저 담당 경찰관님은 이제 그때 젊은 분이셨는데 막
같이 화를 내시면서 네. 야 아빠라고 부르지도 말라고 막 이러고 그리고 사실 아빠 가해자의 진술을 받으셨던 형사님이 머리가 좀 희끗희끗한 분이셨는데 밤새 이렇게 진술을 받고 나서 네. 저한테 오셔서 근데 너 왜 거짓말해 이러시는 거예요. 왜? 왜? 그런데 그러니까 그 목사인 그 가해자가 너무 말을 이제 잘하셔. 네, 그래가지고 아유 세상에. 끌려오기까지도 시간이 걸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진술할 때도 이제 딸이 거짓말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분도 깜빡 그러셔서 그래서 제가 근데 형사님은 흰머리까지 머리도 하얗신데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구분도 못 하시냐고 얘기했었어요. 그랬더니 제 담당하셨던 그 젊은 수사관님께서 형님 이건요 애가 이렇게 지어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저의 진술을 믿어주셨고 저에게도 너 잘못 아니라고 네가 부끄러워할 거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저분을 제가 사실 몇 년 전에 찾아가서 직접 뵀어요. 진짜요? 네. 아,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네, 어디 계신지를 어떻게 아는 수사관님을 통해서 알게 돼가지고 기억하시죠? 네, 그래가지고 저 밑에 전남에 한 경찰서까지 가서 네. 만나 뵙고 인사도 하고 그때 너무 고마웠다. 세상에. 그래서 요즘이야 성인지 감수성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그때 그런 걸 하셨냐. 94년이거든요. 진짜 옛날이잖아요. 몇 년 전인가요? 오래됐죠. 네. 그래서 30년이 넘었네. 네. 그랬더니 그분이 되게 단순하게 대답하셨어요. 저는 매뉴얼대로 했습니다. 네. 아니 그렇게 매뉴얼대로 감사한 했다. 분들은 꼭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맞아요. 겸손하시고. 근데 진짜 예. 그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처음으로 내 편이라는 게 생긴 맞아요. 거니까 맞아요.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싶어요. 예. 이제 그렇게 수사 과정을 통해서 네. 그 가해자분이 이제 형벌을 받잖아요. 네. 받으셨죠? 7년 맞아요. 근데 저는 진짜 지금 제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거예요. 네. 너무 아니 칠년이 진짜 말이 이렇게 돼요? 보통 받은 시간보다 짧잖아요. 나는 좀 맞아요. 용납이 안 돼 이게. 맞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검사님이 되게 좋으셨어요. 그때 검사님도 젊은 남자분이셨는데 그러셨거든요. 아빠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분도 마찬가지로 그러고 이 성도 바꾸라고 막 그러시면서 가해자랑 마주치지 않게 해주겠다. 네. 사실 재판 과정 법정에서 마주칠 수도 있고 막 이럴 수 있는데 조사 과정에서도 근데 마주치지 않게 해주겠다고 했고 그래서 진짜 마주치지 않았어요. 예. 아니 근데 사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거는 사실 그렇게 그 피해자가 가장 두려운 거는 이제 혹시 그 가해자가 출소 후에 맞아요. 혹시 또 영서 씨에게 또 찾아오지 않을까 사실 그걸 다들 걱정을 하시거든요. 네. 네. 이후에 해코지 할까 봐. 혹시 뭐 찾아온 적은 없으셨어요? 한 번 제가 주일날 이렇게 아침에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땐 집 전화가 있을 때였는데 전화가 왔는데 딱 받았는데 여기 우체국인데요.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체국에서. 제가 아무리 7년이 지났어도 그 목소리는 기억이 나는 거예요. 왜 아니겠어요. 예. 딱 들었는데 목사였던 그 아빠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이랬더니 어머니가 뭘 보내려고 하시는데 죄송해요. 제가 목이 아니 어머니가 목축이세요. 주소를 예, 예. 모르겠어? 예. 그니까요. 어머니가 뭘 보내려고 하는데 주소를 모른대요. 그러면서 우체국에 그냥 물건만 와 있어요. 이런 거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지. 그래가지고 그냥 가지세요. 이러고서는 어. 제가 이제 그 다음에 그 사람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네. 전화를 해서 다시는 전화하지 마라. 경찰에 신고할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않냐. 가해자가 다시 피해자 주변에 나타나면 형량이 더 가중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서 다시 찾아오지는 못하게 했죠. 네.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보지는 않으셨던 거고. 영원히 이제 못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사실 출소 전에 네. 감옥으로 직접 찾아간 적이 있어요. 일부러. 일부러. 왜냐면 저는 그 사람이 저를 망가뜨려도 망가지지 않았고 더럽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난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어요. 너무 대단하세요. 멋있다, 예. 그래서 제가 예. 면회를 가서 이렇게 아시죠? 드라마나 알아요, 영화에 알아요. 나오는. 근데 이렇게 앉았는데 제가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그래요. 여기 있는데도. 트라우마가. 근데 저는 끝까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왔어요. 하셨어요. 네. 뭐라고?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은 협박하려고 나 1년 후에 내 나가는 운전면허증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그런 얘기 들으러 오지 않았고 나는 당신이 더럽히려고 해서 더럽혀지지 않고 망가뜨리려고 해서 망가지지 않았다. 이 말 하러 왔다. 이렇게 하고 돌아서서 제가 돌아서 나오기 전에 그 사람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러면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뭘 어쨌다고 사과하지 이러면서. 않았어요. 사과는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